부회장님, 제가 갤러리 관장직 제안 한 번에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정적이 감도는 갤러리 관장실에서 차정원이 한혜라 부회장을 향해 턱을 치켜 올렸어요. 진태석 회장이 살인미수 혐의로 연행된 직후에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혜라는 매끄러운 청자의 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질렀어요. 지금 내 처지에 거절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니? 넌 내 딸이기 전에 건양의 부속품이야. 한혜라 부회장이 도자기를 내려놓으며 차정원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어머니의 야망 속에 제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갈 거예요. 당신의 그림자로 사느니 차라리 평행선으로 남겠습니다. 차정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관장실의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한혜라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책상의 모서리를 손톱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어요. 그 평행선 끝에 뭐가 기다릴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갤러리 관장직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마지막 구명줄이야. 한혜라 부회장이 임명 서류를 탁자 위로 밀어내며 압박을 가했어요. 구명줄인지 아니면 당신의 치부를 가릴 가림막인지 제가 모를 줄 아셨나요? 차정원이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선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한혜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차정원은 그 대가를 감당할지 선택해야 했어요. 정원아,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말해. 한혜라가 차정원의 어깨를 움켜쥐자 손가락 끝에 강한 힘이 실렸어요. 부회장님, 아니 어머니. 당신과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각자의 욕망대로 삽시다. 차정원이 어깨에 닿은 손을 차갑게 쳐내며 문을 향해 발을 뗐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토해냈어요. 복도로 나선 차정원의 미간이 깊게 패이며 거친 숨이 터져나왔어요. 주머니 속에 새 휴대폰이 웅웅거리며 짧은 진동을 반복했어요. 주한을 대표가 보낸 클라우드 접속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띄워졌어요. 잠시 후 주한을 대표의 연구소 모니터 앞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복구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몰아쳤어요. 대표님, 복구팀 가동은 어떻게 됐나요? 진세훈 본부장이 휴대폰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정원이 모니터 옆으로 다가서며 주하늘의 옆 얼굴을 살폈어요. 지금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서버에서 이상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계정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해서 파일을 삭제하려 시도 중입니다. 복구 팀장의 목소리가 기계음 섞인 소음 사이를 뚫고 전달됐어요. 주하늘의 눈동자가 모니터의 푸른 빛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삭제 로그 캡처하고 접근 IP 추적하세요. 진세훈 본부장의 사무실인지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주한을 대표가 떨리는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찍었어요. 증거가 손에 들어오자 차정원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IP 확인 결과 건양그룹 본사 본부장실입니다. 지금 바로 삭제 중단시키고 백업 데이터 추출하겠습니다. 팀장의 보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주하늘의 시선이 차정원에게 고정됐어요. 진세훈의 증거 인멸 정황이 빨간색 경고등처럼 화면 가득 번져나갔어요. 주하늘은 확보한 접속 로그를 차정원의 휴대폰으로 즉각 전송했어요. 이미지를 확인한 차정원의 손끝이 잘게 떨리며 휴대폰을 꽉 쥐어버렸어요. 진세훈 본부장, 당신이 결국 이런 선택을 했군요.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법까지 어기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어요. 차정원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하늘 대표가 차정원의 어깨 위로 묵직한 손을 얹으며 곁을 지켰어요. 정원 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구된 데이터 속에서 공난숙 회장의 은밀한 접촉 영상도 발견했습니다. 주하늘이 마우스를 눌러 새로운 재생창을 띄우고야 말았어요. 화면 속 공난숙 회장이 진태석 회장과 옥상에서 거래하는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차정원은 이제 진세훈이 자신의 명확한 적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동시에 공난숙이 이 거대한 판의 설계자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누군가는 그걸 실행해야 했어요. 당장 그 사무실로 가야겠어요. 차정원이 휴대폰을 낚아채며 연구소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어요. 지금 당장 병원 보안팀 매수해서 차정원이 머물렀던 병실 흔적 전부 지워.
어두운 본부장 사무실 안에서 진세훈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갔어요. 진세훈은 한 손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내며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양그룹의 야경이 진세훈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맺혔어요. 하나도 남기지 마. CCTV 영상부터 간호사들의 인수인계 장부까지 전부 다 처리해. 진세훈이 책상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어내며 다시 한번 명령을 쏟아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보안팀 직원의 짧고 기계적인 대답만이 들려왔을 뿐이었지요.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주하늘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진세훈은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인 차정원의 이전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차가운 금속 재질의 단말기가 진세훈의 땀 젖은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는 아버지 진태석이 차정원을 밀어버린 결정적 순간이 담겨 있었지요. 진세훈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금속 열쇠를 꺼내 파쇄기 옆으로 다가갔어요. 전원이 켜진 파쇄기가 낮게 웅웅거리며 날 선소음을 내기 시작했지요. 진세훈은 휴대폰을 파쇄기 투입구 근처까지 가져가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어요. 이것만 사라지면 아버지를 다시 건양의 왕자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진세훈의 손가락이 파쇄 버튼을 누르기 직전 책상 위에 다른 전화기가 울려댔어요. 본부장님, 지금 주하늘 대표 측에서 병원 보안실에 사람을 보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진세훈의 귓가에 박혔어요. 뭐라고? 벌써 움직였단 말이야? 진세훈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파쇄기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말았어요.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셈이었지요. 그 시각 주하늘 대표의 연구소 모니터에는 푸른색 데이터 파형이 쉴 새 없이 몰아쳤어요. 대표님, 복구 경로 확보했습니다. 진세훈 본부장이 접속한 지점을 찾았어요. 복구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화면의 특정 구역을 확대해 보였지요. 주하늘은 팔짱을 낀 채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붉은색 경고등을 응시했어요. 삭제 시도 로그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접근 중인 게 분명해요. 주하늘의 눈동자가 차가운 모니터 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삭제 경로 차단하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서버 가동하세요. 주하늘의 단호한 지시가 연구소의 장비 소음 사이를 뚫고 전달됐지요. 연구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가며 데이터 추출을 시작했어요. 주하늘은 태블릿 PC를 들어 차정원에게 진세훈의 IP 주소가 적힌 로그를 전송했어요. 진세훈 본부장, 당신이 아버지를 위해 법까지 어기는 장면이 여기 다 남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화면 속 진세훈의 흔적을 쫓았어요. 증거가 손에 들어오자 주하늘은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되었지요. 데이터 추출 완료되는 대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넘기세요. 주하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연구소의 모든 프린터에서 결과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복구된 데이터 속에는 진세훈이 인멸하려던 음성 파일의 원본이 살아있었지요. 이제 진세훈은 아버지를 지키려다 본인까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조건이 붙었고 이제 차정원은 그 대가를 진세훈에게 물어야 할 차례였지요. 차정원의 새 휴대폰 화면에는 진세훈의 범죄 정황이 담긴 이미지가 선명하게 떴어요. 복수라는 차가운 칼날이 다시금 진세훈의 목전까지 다가온 밤이었어요. 쥐새끼처럼 어둠 속에 숨어서 내 망가지길 기다린 게 고작 당신이었어. 지하 4층의 공기는 곰팡이와 기름내가 뒤섞여 정원의 폐부를 무겁게 눌렀어요. 발전기가 돌아가는 육중한 진동은 바닥을 타고 발바닥 끝까지 전율을 보냈죠. 파르르 떨리는 형광등 불빛이 정원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줄였어요. 손에 쥔 휴대폰 속 붉은 위치 신호만이 암흑 속 유일한 나침반이 됐어요. 화면 위 전멸하는 빛은 이제 배신자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나 다름없어 보였죠. 차 본부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역시 성미가 급하시군요. 기둥 뒤 어둠이 일렁이더니 세훈이 태블릿의 서늘한 광채를 두른 채 나왔어요. 안경 너머로 비치는 푸른 액정 불빛은 이성을 잃은 자의 안광처럼 섬뜩했죠.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뭘 지우려던 거지. 주 대표가 내 기록 다 확보했어.
정원이 다가서자 세훈은 비열하게 웃으며 태블릿 화면을 정원의 눈앞에 댔어요. 지우는 게 아니라 심는 중입니다. 이게 실행되면 주 대표 시스템은 타버려요. 세훈의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이 실행 버튼 위에 멈추자 정원의 동공은 굳었죠. 절박한 회유가 공기를 갈랐으나 바이러스는 이미 타협의 가능성을 지웠어요. 그만둬. 지금 멈추면 이사회에서 내 이름은 빼줄 수 있어. 마지막 기회야. 정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세훈의 미세한 근육 경련 하나까지 감시했죠. 육중한 셔터가 굉음과 함께 내려오며 외부로 향하는 탈출구를 하나씩 막았어요. 한 부회장이 절 쓰레기처럼 버렸는데 제가 왜 그 약속을 다시 믿어야 하죠? 갈라진 쇳소리를 내는 세훈의 어깨는 불안감으로 인해 발작적으로 떨렸었죠. 그럼 공 회장한테 갈 생각이야? 그 여자가 널 더 잔인하게 삼킬 걸 몰라. 정원은 세훈의 심리적 붕괴를 파고들며 이끼 낀 지하 어둠 속으로 다가갔어요. 전등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온 순간 이성의 끈은 끊기고 비명만이 가득했죠. 갑자기 전등이 소음과 함께 꺼졌고 날카로운 비상벨이 고막을 찢기 시작했어요. 세훈의 태블릿 화면만이 유일한 빛의 무덤이 되어 정원의 시야를 교란했죠. 차 본부장님, 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같이 무너지는 일만 남았군요. 세훈의 비릿한 웃음 뒤로 주하늘의 비명 섞인 통화음이 휴대폰 너머로 터졌어요. 정원은 벽을 짚으려 했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오직 미끈거리는 오물뿐이었죠. 누군가의 급박한 구두 소리가 들리며 정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했어요. 당장 멈춰, 진세훈. 내가 죽는다고 그 추악한 진실이 사라질 것 같아? 세훈은 태블릿을 바닥에 내팽개쳤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연구소 내부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가 내뱉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버실의 푸른 조명이 차정원의 창백한 얼굴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슈우 하며 돌아가는 서버 팬 소리가 고막을 긁어대며 정원의 불안을 자극했어요. 주하늘 대표는 무거운 표정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가 늘어선 제어대 앞에 섰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자 검은 화면 위로 붉은 로그 기록들이 쏟아졌어요.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정원의 눈동자에 반사되며 그녀의 마지막 신뢰를 조각내고 있었어요. 하늘씨, 이게 정말 진세훈 본부장이 한 짓인가요?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요. 차정원은 모니터 속에서 전멸하는 진세훈의 고유 IP 주소를 보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어요. 화면 속 삭제 로그가 한 줄씩 올라올 때마다 정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거칠게 흔들렸어요. 정원의 손톱이 책상 모서리를 파고들어 하얗게 질렸고 입안은 바짝 타들어가 쓴맛이 났어요. 네, 정원씨. 진세훈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마지막 희망을 지우려 했습니다. 화면에 박힌 진세훈의 흔적은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 정원의 심장을 베어냈어요. 주하늘은 정원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 위로 묵직하고 차가운 손을 얹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이 기록이면 증거인멸 혐의로 진세훈을 충분히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연구소의 기계적인 소음마저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진세훈 본부장. 당신이 결국 이런 선택을 했군요. 나를 지키겠다던 약속은 다 거짓이었나요? 정원은 배신감에 젖은 눈시울을 붉히다가 이내 서늘한 한기를 내뿜는 눈빛으로 변해갔어요. 그녀의 눈물샘이 메마른 자리에 도단한 것은 타인을 파괴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도끼였어요. 슬픔이 머물던 자리에 날 선 복수심이 차오르자 정원은 이제 배신의 대가를 돌려줄 준비를 마쳤어요.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법까지 어기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거예요. 정원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완전히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복수심이 송곳처럼 돋아났어요. 정원 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구된 데이터 속에서 더 끔찍한 진실이 발견됐어요. 주하늘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또 다른 영상 파일이 재생됐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밤, 병원 옥상의 거친 콘크리트 바닥과 난간의 차가운 금속 광택이 비쳤어요. 정원은 화면 속 옥상의 전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추락의 공포를 느끼며 숨을 멈췄어요. 옥상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공난숙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견고했던 침묵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공난숙 회장이 진태석 회장과 마주 선 채 무언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공난숙의 낮은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정원의 고막을 긁어댔어요. 대표님, 이 영상. 진태석 회장이 저를 밀기 직전의 상황인가요? 저 여자 다 보고 있었나요? 정원은 홀린 듯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가 화면 속 공난숙의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했어요. 영상을 보는 정원의 뒷목에 소름이 돋았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공난숙의 방관은 단순한 지켜봄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여유와도 같아 보였어요. 맞습니다. 공난숙 회장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방관했습니다. 아니,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주하늘의 단호한 일깔이 정원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며 모든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꿨어요. 이제 우리의 타겟은 진세훈과 공난숙까지 확장됩니다. 저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곧바로 수사팀에 연락을 취했고 연구소 안에는 긴박한 무전기 소음이 울려 퍼졌어요. 정원은 이제 진세훈이 자신의 적임을, 공난숙이 이 잔혹한 사건의 설계자임을 명확히 인지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이제 슬픔이 아닌 거대한 증오의 엔진이 되어 박동하기 시작했어요. 주하늘의 차가운 명령이 수사팀으로 전달되는 순간 배신자들을 향한 피해 심판이 시작됐어요. 정원은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입술이 터질 정도로 강하게 깨물었어요. 비릿한 혈흔의 맛이 혀끝을 자극하자 정원의 뇌리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해졌어요. 이제 건양의 실권을 나누겠다던 저들의 추악한 동맹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시간이 왔어요. 정원은 주하늘이 건네는 외투를 받아 입으며 차가운 금속 문을 열고 연구소 밖으로 나섰어요. 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정원의 심장은 증오의 열기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정원의 복수를 축복하는 교향곡처럼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진세훈 본부장의 사무실 안은 돌아가는 파쇄기의 웅성거리는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세훈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파쇄기 투입구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두었어요. 방 안에는 타버린 종이 먼지와 진한 에스프레소에 쓴 향기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어요. 그때 육중한 사무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히며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코트 차림의 형사들이 들이닥치며 정적을 찢었고 세훈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수사팀의 급박한 발소리가 복도를 메우자 진세훈이 퇴로로 여겼던 모든 문은 이제 그를 가두는 덫이 되어버렸어요. 진세훈 본부장님, 증거인멸 및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두의 선 형사가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내 들며 세훈의 손목을 향해 거칠게 다가갔어요. 형사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짓누를 때마다 세훈의 어깨는 미세하게 위축됐어요. 세훈은 뒤늦게 휴대폰을 파쇄기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이미 형사의 손에 제압당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정당하게 내 아버지를 지키려 한 것뿐이라고. 바닥에 떨어진 세훈의 휴대폰을 낚아챈 차정원의 눈빛은 이제 어떤 구걸과 발악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세훈이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형사들의 손길을 뿌리치려 몸을 뒤틀었어요.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고 파편 위로 형사들의 육중한 발자국이 겹쳐졌어요. 차정원은 형사들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닥에 떨어진 세훈의 휴대폰을 가로챘어요. 정원의 손에 닿은 휴대폰 케이스는 세훈의 땀으로 인해 기분 나쁘게 미끌거리고 있었어요. 정당하게요? 내 휴대폰을 뺏어서 기록을 지우는 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인가요? 아버지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범죄가 되는 순간 세훈은 손목을 파고드는 차가운 수갑의 무게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파멸을 실감해야 했어요. 정원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고 세훈의 가슴팍에 날카로운 균열을 만들었어요. 차정원,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세훈의 눈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핏발이 섰고 갈라진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어요. 정원은 대답 대신 세훈의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며 그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냈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에요. 이제 진태석 회장과 함께 무너지세요.
세훈이 무력하게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정원은 오랫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배신의 그림자를 마침내 털어낼 수 있었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자 세훈의 손목에는 붉은 압박흔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세훈이 연행되어 나간 사무실은 이제 비릿한 패배의 잔향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정원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사무실 구석, 공난숙 회장이 앉았던 소파 근처로 다가갔어요. 소파 옆 바닥에는 공난숙이 일부러 떨어뜨린 듯한 묵직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표면에는 공난숙이 즐겨 쓰는 고가의 향수 냄새가 서늘하게 배어 있었어요. 차정원이 그 비밀스러운 문서를 확인했고 이제 한혜라의 추악한 진실은 더는 숨겨지기 어려워졌어요.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한혜라 부회장의 필적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어요. 한혜라가 주상철 살해를 지시하고 연루된 정황이 빼곡하게 적힌 공난숙만의 비밀 병기였어요. 서류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정원의 손가락 끝을 스쳐 베었지만 정원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어머니, 평행선은 여기서 끝이라고 했죠? 이제 당신의 야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정원은 서류를 가슴에 꽉 움켜쥐며 창밖의 거대한 건양그룹 건물을 매섭게 노려봤어요. 같은 시각 한혜라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어요. 세훈의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한혜라가 공난숙의 멱살을 움켜쥐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배신했지. 내가 감히 나를 버리고 그 아이를 선택한 거야? 한혜라의 떨리는 손가락이 공난숙의 비단 상의를 거칠게 찢어발기며 증오를 쏟아냈어요. 공난숙은 대답 대신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한혜라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건물 밖은 죽은 듯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축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이 연행된 빈 사무실에서 공난숙 회장이 남긴 비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한혜라 부회장이 주상철 살해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정원은 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할지 아니면 자신의 무기로 숨겨둘지 선택해야 했어요. 다음 화에서 이 비밀 서류가 한혜라 부회장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혜라의 살인 증거가 쓰일 다음 화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